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 산하의 한 공공기관장이 소속 연구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직 안팎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터져나온 내부 갈등이 확산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직 직원들은 부산시의 원장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가 연구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대가를 받는 강의를 위한 자료나 원고 작성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던 겁니다. 또한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원하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압박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사건은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거친 끝에 결국 기관 자체 조사를 받았고, 문제 제기한 갑질 27건 가운데 한 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사회 징계 절차에서 주의 조치로 결론이 나면서 A씨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연구직들은 자체 조사가 중립적이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직 직원입니다. 결국은 기관장 사안을 저희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적으로 조사되기 어렵잖아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나와 있고, 그래도 아니라고 하니까요. 반면 해당 기관 측은 연구자들과 원장이 통폐합 과정에서 연구 분야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갈등을 빚었고, 이 때문에 갑질 논란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조사 또한 법적 절차에 맞게 외부 전문가들로만 이뤄져 중립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산시의 부실 관리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시는 출자 출연 기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시가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원대 국비 확보에 성공해 가덕신공항 건설 등 역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진홍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국비로 9조 2,300억 원을 따내면서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선 가덕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예산 5,363억 원과 건설공단 예산 97억 원을 삭감 없이 모두 확보해 2029년 조기 개항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기에 신공항과 부산 신항을 잇는 고속도로와 고가도로, 다리 건설비 1,567억 원도 국비로 따내 물류 거점화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과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 글로벌 금융 중심지와 인재 양성 관련 예산도 목표액만큼 확보했습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과 미래차 산업기술 구축 예산도 더해져 신산업 분야 성장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와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 5, 6도선 건설 등 지역 수건 사업 관련 국비도 편성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번 9조 원대 국비 확보는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받아낸 결과물이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를 이유로 부산 지역 각종 현안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BS 뉴스 박진호입니다. 김기재 부산 영도구청장이 송년 모임에서 구의회 의장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장은 어제 송년 모임에서 김기재 구청장과 예산 문제로 다투던 중 김 구청장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영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기재 구청장은 언쟁을 그만하자는 의미로 의장의 입을 막으려 했을 뿐 폭행은커녕 접촉조차 없었다고 해명하며 조만간 대화로 갈등을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노동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지역 노동단체는 어제 관련 선고 공판 이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형량이라며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 4단독 장병준 판사는 어제 선고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공사 관계자 3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전 외교부 2차관에 대해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이 있다며 임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외교부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업무를 총괄하며 엑스포 차관으로 부풀린 인물로 119대 29라는 치욕적인 수치로 유치에 실패한 정부 부처 책임자이자 무능이 검증된 인사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 정책에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엑스포 유치 실패로 상처 입은 부산 시민 가슴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오 후보자 임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금정구 한 야산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생 멧돼지에 의해 전파된 경우라면 ASF 방역망이 경남까지 사실상 완전히 뚫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서 농가에서 기르는 돼지가 아닌 야생 멧돼지가 ASF에 확진된 사례는 2019년 10월 처음 나왔으며 이달 18일까지 ASF에 감염된 멧돼지는 총 3,400여 마리입니다. 부산 진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해 서면 일대에서 특별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보행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 환경 정비를 진행했고 어제는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현장 점검도 벌였습니다. CCTV 모니터와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소방당국과 비상연락망도 유지합니다. 부산 서구 대신동 꽃마을의 주요 등산 통행로 부지 소유주가 내년부터 일반인 통행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주민과 등산객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근 꽃마을 음식점 거리 앞 등산로 입구 3곳에 내년 1월부터 일반인의 통행을 모두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2021년 해당 부지를 매입한 업체는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한 것이란 입장인 반면 수십 년 동안 등산객과 주민들이 사용해온 통로가 차단되면 큰 혼란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육군 제53보병사단은 본부근무대 소속 서원실 대위와 유혜경 상사가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백혈병을 앓는 소암 환자를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1도를 기록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다 강풍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5.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5도로 다소 오르겠고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영하 2.1도, 습도는 27%입니다. 이상으로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